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원한 제야로 불리는 장기표 대표가 78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그의 명복을 빕니다. 담낭암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사실 장기표 선생의 이 제야운동, 학생운동, 노동운동, 그리고 진보정당운동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인정을 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왜냐, 저의 세계관은 세상을 바꾸려면 어디까지나 이 비주류보다는 주류, 변방보다는 중심, 가지보다는 줄기, 이런 곳에 자신이 참여하면서 자신의 몸과 생각을 그런 것에 위치하면서 활동을 해야 현실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기표 대표는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 정도의 우수한 두뇌, 그리고 청렴성, 도덕성, 그리고 자신 목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의지,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 주류, 중심, 줄기에서 활동을 했다면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에게는 왜 그런 기회와 찬스와 행운이 주어지지 않았는지. 어쨌거나 그의 인생은 끝났고 그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가 그에게 인정을 하는 아주 특별한 것은 그가 민주화 보상금이라고 하는 사실상의 이 엉터리, 허위, 가식 이런 것을 끝내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가 몸담았던 많은 제야운동 또는 진보정당 운동 아니면 이른바 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정치권에 들어가서 금배지 2선, 3선, 4선, 5선을 단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민주화 보상금을 타서 챙겼다라는 사실과 비교를 해보면 대단히 주목을 할 만한 것이고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를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 민주화 보상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장기표 선생은 자신이 그런 보상금을 거부한 이유를 나는 나의 애국심에 따라 나의 소신과 논리에 따라 민주화 운동을 했을 뿐이다. 그것을 국가의 세금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이유가 맞지 않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번 맞는 말입니다. 민주화 운동 보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1999년에 제정이 됐고 곧바로 준비 기간을 거쳐서 민주화 운동 보상 심의회가 마련이 됐고 총리실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하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많은 사건에 많은 이들이 이 거액의 민주화 보상금을 챙겼습니다. 1970년대 말 이 난민전 사건, 난민전에 가입을 해서 난민전의 사회주의 혁명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중동에서 열심히 해외 건설을 해서 국가에 크게 기여를 하던 최원석 이 동아건설의 회장집을 턴 강도단, 그 강도단의 일원이었던 이하경, 지금은 민주당의 다선 의원이 돼서 국회 부의장이 되어 있죠. 그런 강도 출신까지 보상금을 챙겼고, 이 1970년대 중반에 반유신 투쟁을 했던 민청학년 사건, 그 사건의 유인태 의원, 이런 사람들, 하여튼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각종의 소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 그리고 그의 유족들, 이런 사람들이
사망, 부상에 대한 보상금 그리고 생활지원금을 챙겼습니다. 5.18에 관한 보상은 별도의 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르면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 개헌에 반대했던 투쟁을 포함을 해서 그 이후에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다가 각종 무슨 폭력, 체포, 구금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역사의 어떤 본질을 모르는 핫바지 같은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69년에 삼선 개헌이라든가 1972년에 10월 유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박정희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 통찰력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경제성장과 근대화의 실행 능력을 갖춘 대단한 경륜의 소유자였던 이 위대한 혁명가 박정희라고 하는 혁명가가 여러 역사의 여러 가지 이제 개발 단계에서 초기 이 자본도 부족하고 기술도 없고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을 했고 이런 나라들은 이 위로부터의 혁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민초들의 시민혁명, 민주주의 혁명, 근대화 혁명이 아니라 위로부터 장교 집단이라든가 어쨌거나 이 깨어있는 혁명가 집단들이 위로부터의 혁명을 해서 나라를 일종의 어느 정도의 자유와 인권 이런 것들을 유보하는 시기를 거쳐서 그런 것들을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명분 아래 유보시키고 그런 것들을 유보하는 기간이 불가피하며 대신 국가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근대화와 경제개발 그리고 반공, 방위산업 이런 데에 쏟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시대적인 명제를 가지고 단행을 했던 1960년대와 70년대의 개발연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내가 다시 삼선에 도전을 해서 다시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10월 유신을 해서 한국적 민주주의로 인해서 자유와 인권을 잠시 유보하더라도 국가적 역량을 반공과 경제개발에 총체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역사적인 판단, 역사적인 노선에 따라서 결행한 것이 삼선개헌과 10월 유신입니다. 역사적인 판단으로 보자면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노선이 결과적으로는 근대화와 경제개발의 성공을 가져왔고 그 성공의 결과로 중산층이 형성이 돼서 1987년에 민주화가 가능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역사적인 평가에 따라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1등 공신은 아스팔트에서 돌 던지고 투쟁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중산층 형성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화의 1등 공신입니다.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개헌과 10월 유신과 이런 경제개발, 반공, 방위산업 이런 국가적 총체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옳은 길이었고 그런 노선을 택한 것이 애국적인 것이고 역사에 기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상금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받아야죠. 그저 학생들, 젊은 감정, 짧은 역사 인식 이런 걸로 그저 대통령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고 돌 던지고 투쟁하고 감옥 갔던 사람들 삼선개헌 반대 투쟁이라든가 10월 유신 반대 투쟁이라든가 긴급조치 사범이라든가 민청학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 보상금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노선이 틀렸기 때문에 노선이 옳았던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상금을 줘야지.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세금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세상이 변해서 자신들이 선거에 출마해서 그런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경력 때문에 당선이 돼서 유리하게 당선이 돼서 또는
그들은 이미 그런 것으로 인해서 범법을 저질러서 군대에 갔다 오지 않았다면 또 다른 형태의 보상을 충분히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출마를 해서 민주화 투쟁가라는 이력 때문에 금배지를 달았다면 그들은 역사적인 보상을 그걸로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얄팍하게, 비겁하게 국가 세금으로 보상금을 받겠다고요? 그것을 뿌리친 장기표 선생의 기계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의 명복을 다시 빕니다. 감사합니다.